이번 주에는요, 레즈넷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즈넷이 어떤 것이냐? 레즈넷은요, 자, 스킵 커넥션을 이용한 CNN의 일종입니다. 신경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합성곱을 이용하는 CNN이에요. 자, 그럼 스킵 커넥션은 어떤 것이냐? 은닉층을 거치지 않은 입력 이미지와 은닉층의 출력을,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 그 특징 맵이라고 배웠습니다. 특징 맵과 입력 값을 더하는 기법을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배울 건데 바로 배치 정규화라는 것이에요. 신경망의 출력은 값이 또 제각각일 수 있어서 그것의 분포를 맞춰주는 배치 간의 차이를 정규화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것이 배치 정규화입니다. 그리고 기울기 소실은요, 은닉층의 깊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이파10 데이터를 레즈넷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레즈넷이 어떤 것이냐?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레즈넷의 기본 구조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저번에 배웠던 일반적인 CNN의 형태입니다. CNN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이미지가 합성곱을 서서히 거친 다음 마지막에 평탄화되고 분류기를 통해서 출력값을 내는 이런 형태였죠, CNN은. 그리고 시그모이드는 최대값이 0.25 여기죠,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층을 거듭할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입력층에 가까워질 때 기울기가 거의 0이 되는 그런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여기 보이는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이 부분 fx라고 표현된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기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값이 기본 블록을 통해서 그냥 나오면 CNN이랑 똑같겠지만 이번에는 요 입력값이 그대로 특징 맵과 더해지는 겁니다. 이것의 효과가 무엇이냐? 수학적으로 좀 보면은 x 더하기 fx가 돼요. 근데 우리 x가 없었을 때 그냥 f'x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점점 4분의 1이 계속 곱해져서 결국에는 0이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요 부분은 미분을 해도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 뭐 요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층이 깊어져서 얘가 0이 되더라도 최소한 1은 우리가 보장을 한다. 그런 안전자산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레즈넷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입력값과 여기에 있던 특징 맵을 더한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최종적인 레즈넷 기본 블록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치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배치도 이미지의 픽셀 값이 또 제각각이듯이 이미지를 배치 단위로 모았을 때 그 값 또한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는 요런 분포, 두 번째 배치는 요런 분포, 세 번째 배치는 요런 분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요 부분에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여기는 안 오겠지 하고 0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두 번째 배치에 왔을 때 이미 가중치는 여기에는 값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다 줄여라 하는 식으로 된다면 두 번째 배치에 대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치 정규화를 통해서 모든 배치가 들어오더라도 비슷비슷한 분포를 내도록 하는 것. 여기는 지금 같은 분포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비슷한 정도의 분포가 된다. 자, 여기 각 배치가 분포에 따라 다를 때 출력의 분포도 달라지기 때문에 배치 정규화를 이용해서 출력의 분포를 일정하게 해준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치 정규화다. 자, 이제 레즈넷의 기본 블록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fx가 레즈넷의 은닉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입력값을 원래 그대로 더해줘야 된다고 제가 앞에 말했었는데 입력 이미지는 3채널이잖아요. 근데 이런 은닉층을 거쳤을 때는 보통 한 64채널, 32채널 정도가 돼요. 근데 3채널 이미지랑 32채널 이미지를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운샘플 층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얘는 이제 1x1 커널을 갖는 합성곱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 3채널 이미지를 우리 요 특징 맵의 채널 수와 마찬가지로 32채널 혹은 뭐 64채널로 맞춰주는 것이 바로 다운샘플 층이 갖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채널의 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더해줄 수 있죠.
그래서 더해준 것을 활성화 함수를 거친 출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뭐다? 레즈넷의 기본 블록의 동작이다. 자, 다운샘플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스킵 커넥션에서 입력값과 합성곱의 결과를 도와주기 위해 입력값의 1:1 합성곱으로 채널 수를 맞춰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기본 블록 이제 코드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파이토치랑 신경망 당연히 불러와 줘야 되고요. 자, 모듈 정의해주고 베이직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초기화 함수 정의해 준다. 인 채널은 입력 채널 수, 얘는 출력 채널 수, 얘는 합성곱이 갖는 커널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슈퍼 이거는 nn.모듈 요소 갖고 오란 뜻이고요. 사용하는 합성곱층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C1, C2로 되어 있는 여기 합성곱층 2개 필요하고요. 다운샘플층 하나 필요하고 그 합성곱 한번 거칠 때마다 배치 정규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 정규화 2개 마련해주고 여기 활성화 함수 정의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입력 채널을 받고 출력 채널을 출력하는 합성곱층이 있는가 하면 여기 C2는요 C1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입력이 아웃 채널이 된다. 출력도 당연하게 아웃 채널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거는 다운샘플층.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곱층이지만 얘는 입력 채널을 받아서 출력 채널을 내보내면 되고요. 커널 크기는 당연히 1:1로 해서 이미지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것. 다음 배치 정규화층은요. 그 출력의 분포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의 개수가 입력 채널의 개수가 아니라 출력 채널의 개수라는 것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둘 다 마찬가지로 아웃 채널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 필요한 요소의 정의는 끝. 이제 순전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전파 함수 정의해주고 이름 꼭 forward라고 넣어준다고 했어요. 자, 스킵 커넥션을 위해서는요. 입력 값을 그대로 또 한번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x를 x 언더바라는 친구에다가 미리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얘는 이제 다운샘플에 들어갈 거예요. 합성곱, 배치 정규화, 활성화, 합성곱, 배치 정규화 이렇게 기본적으로 쭉 들어가면 되고 얘랑 다르게 다운샘플층은 미리 저장했던 x 언더바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요 x랑은 값이 다르죠. 초반에 저장했던 x 값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은닉층을 거쳤던 x와 다운샘플을 거쳤던 x 언더바를 더해준 다음 마지막 활성화 함수를 거치면 그것이 기본 블록의 출력 값이 됩니다. 이제 기본 블록을 정의했기 때문에 레즈넷 모델은 기본 블록을 쌓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들어올 때 기본 블록을 총 3번만 반복해 줄 거예요. 저희는 뭐 메모리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3개만 쌓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균 풀링이라는 게 나오죠. 3장이었나요? 저번에 배웠던 거는 맥스 풀링, 요 커널의 이제 최대값, 요것의 최대값을 받아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평균 값을 쓰는 겁니다. 최대값을 쓰면요, 요 하나의 픽셀 값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평균을 쓰게 되면 값은 조금 변하게 되지만 모든 요 커널에 들어가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한 값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평균 풀링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정보의 손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번에는 평균 풀링을 쓴다. 마찬가지로 기본 블록 평균 풀링 CNN이랑 똑같이 평탄화 해줘야 됩니다. 왜냐? 분류기의 MLP는 벡터만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이죠. 자, 여기 분류기 나오죠. 이 분류기는 MLP층이 됩니다. 그럼 또 출력으로 클래스 개수만큼의 값을 갖는 벡터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하나 뽑아주면 얘가 우리의 예측값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평균 풀링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커널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풀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최대 풀링과 다르게 커널의 모든 값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레즈넷 모델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똑같죠? 이름은 레즈넷. 자, 이 부분도 똑같고요. 이번에 사이파10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10개 클래스를 갖도록 num 클래스를 10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에 요소들 불러오고 자, 기본 블록 3개 쓴다 그랬죠. 그래서 3개고요.
입력 채널 이미지의 채널 수인 3 입력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64 내보내고 얘는 64 받고 128 받고 256.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이 들어와서 256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풀링은요.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 쓴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커널 크기 2, 스트라이드 2. 자, 스트라이드 뭐였죠? 자, 커널의 이동 거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스트라이드다. 다음 분류기에 들어가는 MLP층 총 3개고요. 4096은 왜 4096이냐? 4 곱하기 4 곱하기 256이 아마 409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32 x 32 크기 이미지가 4 x 4까지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1048 받고 512 받고 넘 클래스지만 얘가 얼마였죠? 10. 그래서 분류기는 4096개 특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내보낸다고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활성화는 마찬가지로 렐루 사용해 줄 겁니다. 자, 순전파 이름 forward로 지정을 해주고 첫 번째 블록 지나고서 풀링 해주고 두 번째 블록 지나고 풀링, 세 번째 블록 지나고 풀링. 여기까지는 아직 2차원 이미지다. 하지만 분류기는 뭐였죠? 1차원 벡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탄화 해준다. 평탄화된 것은 분류기로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분류기 활성화, 마지막 분류 여기서 10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력 값이 된다. 자,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루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정의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호출하고 증강. 여기는 전처리 부분이 되죠. 전처리 해준 다음 예측값을 이용해서 손실 계산해주고 손실 이용해서 오차 역전파 해주고 원하는 만큼 반복하면 학습 종료. 이거는 뭐 거의 어느 모델이나 대부분은 이런 흐름을 받습니다. 뭐 손실 계산하는 부분 요 사이에는 살짝 구조의 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델 정의 전처리 그 다음에 뭐 반복하고 학습 종료까지는 거의 기본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처리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임포트 다 해주고 트랜스폼 컴포즈는 뭐였죠? 우리의 전처리를 모아주는 친구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 랜덤 크로핑 해주고 랜덤 크로핑 뭐였죠? 이미지가 있을 때 필요한 부분만 본다. 그럼 남은 부분은 0으로 채워주는 우리 제로 패딩도 들어가야죠. 가로 세로 4개 픽셀에 대해서 채워준다. 그 다음 랜덤하게 Y축 대칭 해주고요. 이미지를 텐서로 바꿔주고 이미지 정규화 해준다. 그러면 전처리 끝. 자,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똑같죠? 사이파10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루트는 뭐였죠?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로. 트레이는 학습 데이터냐 평가 데이터냐. 다운로드는 데이터 없을 때 다운 받냐 마냐. 트랜스폼은요 데이터의 전처리를 정의하는 부분이었죠. 자, 데이터 로더도 마찬가지로 정의해줍니다. 데이터 로더는 여기 데이터셋을 받고 배치 크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섞을 거냐 말 거냐. 학습할 때는 섞고 테스트할 때는 굳이 안 섞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섞어도 사실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뭐 굳이 안 섞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델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이 이루어지는 디바이스 정의해주고요. 자, torch.cuda.is available은 뭐였죠? GPU가 있으면 true, CPU면 거짓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콜앱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cuda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다음 모델 레즈넷이고 클래스 10개 사용할 거고 모델을 GPU로 보내주면 끝. 자, 이제 학습 루프 정의해야죠. 학습률 1, 2의 마이너스 4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아담 최적화 사용할 거고 누구를 최적화하냐?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 학습률은 미리 정의했던 학습률이 들어옵니다. 그럼 총 30번 학습 반복하고요. 여기 데이터 로더의 프로그레스 바를 위한 TQDM으로 감싸줬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정답 받아온 다음에 비울기 초기화 해주고요. 모델 예측값 출력한 다음 손실 계산해주고 오차 역전파하고 최적화 진행해준 다음 복크마다 손실 출력해주게 로그 남겨주면 학습 루프 끝. 다음 학습이 완료된 가중치를 torch.save를 이용해서 resnet.pth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 최종적으로 모델의 학습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능 평가입니다. 보시면 모델의 가중치를 로드를 할 건데
resnet.pth라는 녀석을 토치.load를 이용해서 불러오고요. device라는 위치에다가 불러옵니다. 전체 맞춘 개수 0개로 초기화해주고 기울기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noGRAD 선언해주고요. 테스트 로더로 데이터와 정답 받아온 다음 모델 예측값 내보내주고 아웃풋 최대값의 인덱스만 받아오고 그 인덱스가 정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주고 일치한다면 다 더해준 다음 최종적으로 분류 정확도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88% 정도의 정확도를 가져요. 88%면 95에서 98 정도가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정확도죠. 근데 그거는 기본 블록을 우리가 3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그냥 만든 CNN은 83%, 82% 그 정도였지. 우리가 구조를 살짝만 바꿔줬는데 크게 바뀐 거 없었죠. 그냥 그 스킵 커넥션 하나 넣어줬을 뿐인데 5%포인트 성능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VGG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97%였나요? 92%였나요? 그 정도 정확도가 있었던 걸로 보아 모델의 정확도를 얻고 싶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모델의 구조를 개선한다기보다는 사전학습된 녀석을 가지고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